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린스파 학원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서 원서 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들어왔고, 실제로 원서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학생이 읽을 만한 수준인지를 좀 알아봐 달라는 부모님도 계셔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원서 읽기 되게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원서 읽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인데 약간의 문학 작품 혹은 비문학 작품 중에서도 판타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글들을 우리는 보통 원서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매직 트리 하우스, 이것도 원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이 가져온 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Miss Laney is Jenny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보통 우리는 원서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원서 읽기 좋습니다. 그런데 원서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학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한국어 실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어 실력은 말 그대로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정독과 그 다음에 통독을 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고, 그에 걸맞는 어휘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신문을 주고 읽어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는 바로 어휘력이 부족해서 혹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그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았던,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대표적인 뉴베리 작품 Number the Stars라고 하는 이 소설. 네, 이것도 결국 원서입니다. 그런데 영어 실력이 출중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Number the Stars와 같은 책을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상하신 것처럼 어휘가 일반적으로 수능이라든지 혹은 소위 말하는 내신,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휘가 아니라 이 글을 쓴 작가, 이 글을 쓴 작가가 되게 유명한 작가거든요. 로이스 로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품은 사실 쉽게 읽힐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물론 이 책을 이미 읽었거나 혹은 이렇게 집에서 혹은 학원에서 공부를 해본 학생들이라면 나 그거 쉽게 읽었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는 학생에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해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comprehension, 이해도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 어려워했습니다. 즉 읽은 건 맞지만 글자를 읽고 난 이후에 그 comprehension, 이해 능력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서 읽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녀의 지금 현재 어휘력과 독해력을 감안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책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책들을 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이스 로리의 Number the Stars, 그 다음 The Egypt Game, 다 뉴베리 작품입니다. 네, 이건 예전에 그 Number the Star가 되겠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Number the Stars를 쓴 이 로이스 로리의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바로 이런 책도 있고요. Gathering Blue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로이스 로리의 Messenger라는 책. 그 다음에 Moon Over Manifest라는 책. 이거 굉장히 두껍죠. 결코 이런 책을 읽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로망이 있죠. 우리 애가 이런 책을 한번 끝까지 한번 보고 내용까지 이해하고 발표를 해봤으면 좋겠는데라는 로망을 가지고 계실 건데, 좋은 로망입니다. 좋은 그 욕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원서를 읽음으로써 예를 들어 실증이 나지 않을 만큼 어떤 내공이 탄탄하게 쌓여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유명하죠. Hunger Game이라고 하는 책. 요거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 더 이상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시 후에 영상이 바뀔 거예요. 제가 원서를 읽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화면을 전환해서 보여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뵙죠. 네, 화면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로이스 로리의 Numbered Stars라고 하는 부분들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아까 우리가 봤던 책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로이스 로리의 Numbered Stars. 자, 한번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Numbered Stars, 로이스 로리. 그러면 넘버라는 단어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In this case, what does number mean? 과연 숫자일까? 아니면 넘버가 숫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contents, 목차를 보면서 지금 이게 거의 한 17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책을 펼치듯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introduction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It's hard to believe that I numbered the stars more than 20 years ago. It seems like yesterday that I answered the phone on a snowy January morning and received the news that it had been awarded the 1990 Newbery Med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녀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눈으로 봤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도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독이라고 볼 수 있고 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읽는 거고요. 해는 이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가 reading comprehensio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t's hard to believe. 자, I는 이 부분을 지금 한 단어처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대단히 믿기가 힘듭니다. 내가 Numbered Star를 20년이 쓴 지 2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게 믿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마치 어제 같습니다. 제가 눈 오는 1월 아침에 전화를 받은 게 바로 어제 같습니다. 즉 전화를 받아서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이 Numbered Star라는 책이 1990년 뉴베리 수상작으로 결국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 어제 일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격세지감이다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써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상전벽해라는 단어를 써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를 보는데 여러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글을 읽는 방법을 몰라서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는 왕기초반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의 머릿속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단어가 어려운이 아니라 딱딱한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It's hard to believe that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발화하면서 Well, it's hard to believe that that 이하를 믿기는 어렵다. 와, 이거 못 믿겠다. It's hard to believe that. 예를 들면 브라이언이 43세라는 거 못 믿겠다. It's hard to believe that Brian is 43 years old. 이런 식으로. 네, 더 많게 봤네요. 자, 그다음 It seems like yesterday 이런 표현. 그러니까 seem이라는 단어를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외우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It seems like yesterday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같이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뭐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좀 아시겠지만 예전에 Puff Daddy and Faith Evans 112라는 가수의 I Will Be Missing You라는 팝송이 있었어요. 예, 그게 Seems like yesterday rocked the show. Seems like yesterday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팝송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받아서 써보고 가사도 한번 보고 요즘 워낙 멜론, 지니 혹은 바이브, 예, 혹은 뭐 스포티파이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내가 전화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I answered the phone 이런 표현. I answered the phone. I answered the phone.
혹은 눈 내리는 1월 아침 on a snowy January morning. 그냥 1월 아침이 아니라 on a snowy January morning. 아, 여기에는 on이라는 단어가 오는구나. 굳이 이유를 따지지 말고 책에서 그냥 그대로. 네. 그다음에 내 책이 90년 뉴베리 메달을 받았다. It had been awarded the 1990 Newbery Medal. 예를 들면 had been awarded라는 표현을 굳이 과거 완료 수동태라고 굳이 꼬집어서 하지 말고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뒤에 이걸 공부하고 난 뒤에 문법으로 도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걸 문법으로 도해하면서 읽어나가면 정말 최악이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고 그리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It's hard to believe that I wrote Number the Stars more than 20 years ago. It seemed like yesterday that I answered the phone on a snowy January morning and received the news that it had been awarded the 1990 Newbery Medal. 이렇게 읽고 그리고 나서 원어민 발음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원서 읽기의 척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Chapter 1. Why are you running? I'll race you to the corner, Ellen. Anne-Marie adjusted the thick fat leather pack on her back so that her school books balanced evenly. Ready? She looked at her best friend. 자, 이 문장만 우리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보면 한국 사람들 길게 보면 싫어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요거 이해되세요? I will 다음에 나오는 race라는 단어를 경주라고만 외워도 이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 adjusted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adjusted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뭐 thick leather pack on her back 이라는 표현과 balanced evenly에서 이 even이라는 단어가 과연 학생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네. 결국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막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나 너랑 저 코너까지 경주할 거야. 달리기 시합할 거야. 앨런. 앤머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앤머리는 adjusted라는 단어는 원래 조절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데 혹은 부모님께서 차를 탔는데 백미러나 실내미러, rear view mirror라고 하는데요. 이런 백미러가 좀 뭔가 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손으로 위아래 좌우로 조절하죠. 그게 adjust입니다. 혹은 옷이 대단히 좀 균형이 안 맞아요. 한쪽이 접혀 올라갔어. 그렇게 옷매 무새를 가다듬는 것도 adjust입니다. 그럼 여기서 adjust는 뭘까요? 두꺼운 가죽 팩, 가방. 그녀의 등에 메고 있는 두꺼운 가죽 가방을 조절했다라는 말은 자, 상상하세요. 가방 뒤에 책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불편해요. 허리도 아파요. 그럴 때 가방을 우리가 점프 잠깐 해가지고 책을 고르게 균등하게 무게 중심을 잡는 것. 그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나 코너까지 너랑 달릴 거야, 앨런. 앤머리가 자신의 등에 메고 있는 두꺼운 가죽 가방을 좀 조정해서 자신의 교과서가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가 균형이 좀 균등하게 잡힐 수 있도록 했다. Ready? 준비됐어? 그녀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프렌드를 쳐다봤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글을 봤을 때 요 장면이 떠오르면 리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원서 읽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race라는 단어가 뭔지 안 떠오르거나 네. 그다음 thick leather pack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adjust라는 단어를 몰랐을 경우 혹은 even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글을 읽는 게 힘들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수준에 맞는 원서를 고르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학원에는 굉장히 많은 원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의 단순한 렉살 지수뿐만 아니라 평상시 책을 한국어 책을 읽는 태도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방학 때 원서 읽기 특강도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그런 1대1 멘토링 특강도 잘 진행을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프린스퍼 학원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